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박연치입니다. 12월 8일 코인 팔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믹스 때문에 엄청 시끄럽죠? 네, 엄청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세 가지 키워드 준비해 오셨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위믹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들 준비해 오셨어요? 네, 아마 국내 뉴스가 또 핫했기 때문에 네. 국내 이슈로 세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마불사 대신 사필 규정.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송치형 리스크 해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코인원이 움직인다. 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국내 코인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마불사 대신 사필 규정. 위믹스 얘기입니다. 네. 위메이드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이제 대마불사라고 불렀고요. 네. 세계의 상장사 시가총액만 조 단위에 이르는 거대한 코인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사실 가장 큰 코인 발행사로 보시면 되고요. 사필 규정은 그동안 코인 거래소들이 주장했던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대마불사 사필 규정의 대결에서 사필 규정이 이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50부가 위메이드가 이제 업비트라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코인 거래소라고 하죠. 여기를 상대로 낸 그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는 지금 상장 폐지라고 하는 거죠. 거래 맞습니다. 지원 종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냈는데 법원이 아니 그대로 하면 된다. 상장 폐지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코인 거래소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본 거고요. 일단은 오늘 오후 3시 거래 지원 종료가 됩니다. 아마도 이 방송 시간 되면 이미 종료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위믹스를 사고 팔 수 없고요. 그렇다고 당장 코인 거래소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1월 초까지는 일단 업비트나 빗썸 안에 서버에 위믹스가 머물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빠져나가는 시간은 딱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위믹스 코인을 위믹스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거래소나 다른 개인 지갑으로 옮겨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투자자가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네. 엄청난 거네. 네. 그래서 뭐 가격이 시세가 어찌 됐든 빨리 업비트와 빗썸에서 코인을 빼야 된다라는 걸 일단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일이 발생된 건 이미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뤄보긴 했는데 일단 위메이드는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결정이 되게 자의적이고 절차에 맞지 않았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했고요. 사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은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이슈인데 상장 폐지가 8일로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해준 투자자 거네요. 보호를 위해서 좀 빠르게 답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재판부가 일단 얘기를 했고요. 7일 오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늦게 나왔어요. 7시 한 40분 정도 돼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많은 투자자분들 또 코인 쪽 산업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셨던 이슈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위메이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사실 그래도 업계 입장에서는 제 앞서 키워드로 대마불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의 상장사고요. 또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는 가장 큰 상장사기도 하고요. 코인도 워낙 많은 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심지어 사실 지난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유치라든지 또 신한금융투자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들의 투자 유치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코인이 이렇게 해외나 국내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불사라고 불렸던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라질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번 이슈로 위믹스는 생태계의 치명적인 위기 정말 굉장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약간 의문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활동한다 그랬는데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인가 이렇게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믹스 코인 거래량의 90%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고요. 위믹스는 글로벌 P2E 코인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 실제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믹스 코인을 거래하고 갖고 획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국내 투자자고요. 심지어 또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건 지금 돌아가는 위믹스 거래량의 90%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일단 해외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몇 개 이제 해외 거래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뭐 게이트.io라는 곳도 있고요.
몇몇 코인 거래소가 있기는 하나 그쪽의 거래 비중이 매우 낮다라는 거. 우리 글로벌 거래소 그럼 바이낸스 그런데 바이낸스 이런 데는 상장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일단 위메이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말에 이 이슈를 어느 정도 막아내고 싶어서였는지 바이낸스의 제휴를 요청을 해서 일정 수준의 제휴를 끌어냈습니다. 커스터디라고 해서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위믹스를 바이낸스에다 일종의 예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코인을 맡겨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이낸스에 코인을 맡겨뒀다라는 게 반드시 바이낸스 상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디와 상장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이낸스에 위메이드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현금성 자산을 코인으로 우리에게 맡겨놓는다고 하는데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던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바이낸스 상장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당장 상장 계획이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글로벌 코인인 줄 알았더니 결국 국내에서만 거래가 맞습니다. 됐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막히니까 상당히 지금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 것까지 지금 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투자자 피해 부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개당 5만 원까지 갔던 코인입니다. 이게 3, 4만 원, 올 초만 해도 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10분의 1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이제 300원까지 밀렸더라고요. 그러면 3만 원이 300원이 된 거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 투자 피해가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퇴출이 되면 유동성의 대부분이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가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디파이 그리고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한번 드렸었는데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위메이드는 계속 사업을 끌어가겠다라는 의지이기는 하나 일단 구성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해진 약속된 시간대로 서비스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지금 위메이드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게임사들이 앞으로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번 위믹스 사태의 핵심 원인은 사실은 뭐 유통량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게 지금 제기된 거잖아요. 사실 코인을 발행하는 게임사들이나 IT 기업들 상당수가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닌 코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코인을 찍어내서 팔았다라는 그 비난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 증권성이 있다라고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보고 있는 거라서 심지어 이거를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주고 찍은 코인을 또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를 기망했다라고 지금 거래소가 보았고 재판부도 사실상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또 이번 이슈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께서 되게 멘트를 많이 하셨어요. 이복현 원장이 직접 이거는 위메이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금감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게임사들이 다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메이드가 크게 혼이 났기 때문에 다른 게임사를 또 이렇게까지 혼을 낼지에 대해서도 일단 기회를 주는 거, 일종의 경종을 울렸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한교 테크노밸리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코인 하나라도 옮겨가는 것도 정말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과 거의 준하는 상황까지 코인 시장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위믹스 얘기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송치영 리스크 해소 뭐 이런 건데 송치영 그러면은 이제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이시잖아요. 두나무 그러면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곳이고 여기 어떤 리스크가 있었나요? 이제 그게 해소가 됐는지 또. 일단 송치영님은 두나무의 오너, 업비트의 오너고 하필 이날 두나무가 법적 다툼에서 이제 2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도 이겼고 동시에 오너 리스크도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안에서는 굉장히 자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서울고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영 두나무 의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2심이었다는 얘기고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게 지금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1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검찰은 두나무가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임의로 어떤 특정 아이디를 만들어서 일종의 가짜 회원을 만든 거죠. 이 회원,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계정인데 이 계정에 자산이 있고 이 사람이 직접 매매를 해서 잔고에 돈이 1,200억 원이 쌓여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가 아닌데
두나무가 허위 계정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뭘 만들었다. 그렇죠. 약간 문제 있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이면? 코인 거래 시 이제 호가창을 메우기 위해서 두나무의 자금이 일정 부분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일단 검찰의 주장이고 이게 그 사실상 어떤 그 위조나 혐의를 그러니까 그 임의로 실제 사람이 아니라 두나무가 임의로 이거를 계정을 만들어서 투자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이거를 굉장히 되게 큰 무거운 죄로 처음엔 봤어요. 예, 이거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상당히 무거운 맞습니다. 죄입니다. 예. 그리고 시세가 또 1,491억 원이 그 차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갑을 뒤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 혐의까지도 동시에 적용이 됐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자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 업계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거래를 임의로 조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죄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나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두나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통해서 실제로 두나무가 차익을 얻기 위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법리 공방이 있었고요. 1심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이제 제출한 증거가 이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소 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그 ID8이라고 했던 그 특정 계정, 그 계정의 매도량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코인 수량이랑 비교하면 너무 적어서 이게 돈을 벌려고 한 짓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즉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두나무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일단 무죄가 났네요. 그런데 일단 업계에서는 그럼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것은 없으나 시장에서는 호가창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안정적인 거래 그리고 외부 시세 조작 세력의 개입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허위 주문을 하고 시장 조성자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이 시장에 추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또 얘기한 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시장의 이제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율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증권사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두나무가 과연 그럴 권한이 있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두나무가 이거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무죄를 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사실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처럼 두나무가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고 그래서 두나무의 억울함이 일단 풀렸고 근데 법리적으로는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범죄 행위면은 이제 범죄다 이렇게 처벌하는 건데 증거가 없다. 재판부에서는 이제 없다고 본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2심까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법리적으로 크게 다툴 것은 없다라는 기대감을 안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주체가 오너잖아요. 두나무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송치영 의장인데 이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2심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너의 발목을 잡을 이슈가 없다. 즉 오너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두나무가 사실은 그 코인 거래 수수료 외에는 마땅한 수익이 없잖아요. 저희가 뭐 사고팔고에서 발생하는 그 0.01%의 수수료 정도로 수치하고 있는 건데 다 그렇죠. 뭐 구조가 다. 이 시장이 지금 이제 STO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 파이가 줄어들 거라서 두나무가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처럼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나무가 NFT나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 쪽으로 굉장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사실 뭐 올해 하이브랑 합작해서 NFT 법인도 만들었잖아요. 레벨스라고 지금 미국에다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방탄소년단 NFT나 되게 다양한 그 엔터 기반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다 송치영 의장이 사무실 딱 의자 앉아놓고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번 이슈 때문에 한동안 좀 멈춰 있었던 건데 이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두나무 신사업 대부분을 오너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직원이 벌써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두나무는 아직 기껏해야 본사 기준으로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 사실 인력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오너가 대부분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너가 이제는 나름의 속도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년 정도 되면은 두나무의 신사업이 빠르게 무르익지 않을까. 내년 초 정도 되면. 송치영 리스크 해소를 업계에서도 되게 궁금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우리도 한번 지켜봅시다. 세 번째 이제 코인원이 움직인다 이건데 코인원 그러면 이제 메이저 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나 보죠? 네, 이 코인원이 사실 국내 3대 코인 거래소라고 예전에 불렸었는데 코빗이 워낙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코인원이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업비트가 뭐 한 7, 빗썸이 2면 코인원이 1 정도 되는 구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로 은행을 교체했어요. 원래는 이제 농협을 썼는데 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이제 네, 바꿨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카카오뱅크로 바꿨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계기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실제로 카카오뱅크로 지난달 29일부터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실제 이용자의 지표를 좀 들여다봤는데 예. 일단은 지금 12월이라서 제가 11월 자료를 뽑아봤더니 월간 순이용자 규모가 50만 명이 됐더라고요. 참고로 이 전에는 코인원이 2-30만 명밖에 안 그럼 됐습니다. 두 배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근데 반영된 날짜가 제가 이제 지난달 29일이라 그랬잖아요. 예. 불과 한 이틀,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국내 1위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예. 이용자만 이제 1,400만 명에 달하고 기존의 NH농협은행을 쓰고 있는 거래소가 사실 코인원 말고 또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빗썸입니다. 네. 빗썸도 농협을 쓰고 있고 코인원도 농협을 쓰고 있는데 농협에 가서 실제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농협은행 계좌를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이용자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UI, UX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 눌러야 될 게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어른들은 잘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나 인터넷 전문 은행은 대부분 젊은 층들 상당히 이용자 친화적이죠. 맞습니다. 예. UI, UX가 이용자 친화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뱅크로 전환했을 때 코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지 대신 시장에서 되게 궁금했는데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2017년에 처음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당시 1위 사업자는 빗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업비트가 단기간에 1위를 올랐을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은 업비트는 출시 초반에는 이제 신한은행을 썼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K뱅크로 바꿨어요. 네, K뱅크랑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입출금을 하는데 또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입금을 했다, 돈을 출금을 했다 그러면 카톡으로 인증도 해주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업비트가 뭐 빗썸이랑 양강이라고 하지만 거의 업비트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 전문 은행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시각이 많고요. 예. 실제로 상장된 코인들 개수나 상장 코인들의 어떤 종류를 보면 업비트랑 빗썸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원도 지금 이번 카카오뱅크랑과의 제휴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코인원은 상당히 고무가 돼 있겠네요. 엄청나게 공부가 돼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코인 시장의 주류 이용자는 또 20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 환경도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일단 지금 선두권 사업자들은 약간 아니다, 너무 거품이다, 너무 희망이 큰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도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일단은 이번 코인원의 카카오뱅크 제휴는 되게 큰 의미가 있지만 지금 코인을 상장하고 상장 폐지하는 거는 거래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닥사라고 하죠. 이번 위메이드 위믹스 이슈를 결정한 코인 거래소 연합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다 회원사인데 코인을 상장하고 상장 폐지하려면 이들이 서로 함께 의결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규 코인 상장은 각자의 기준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 닥사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눈높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편으로 무슨 의미냐? 다섯이서 프랜차이즈라는 뜻입니다. 같은 메뉴를 팔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은행을 바꿨다라고 해서 어떤 돈이 될 만한 경쟁력 있는 코인을 발굴해서 상장을 시켜야 또 확 주목을 받을 텐데, 업비트, 빗썸이랑 비슷한 코인이 상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장 폐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까? 즉 지금 50만 명이 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당국과 은행권들의 조율도 계속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인원이 혼자 독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양강 체제를 깨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코인 파헤치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위믹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코인 시장에서 워낙 변수도 많고 위아래로 출렁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번 위메이드 이슈를 통해서 더 빠르게 시장이 일종의 투명화 또는 제도권화로 가는 지름길이 열렸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아마 국내 코인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인 시장이 투명화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8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